챗GPT에 질문 몇 개 넣어보고 그 다음에 챗GPT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아, 챗GPT의 시대가 돼. AI의 시대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직업이 없어질 거야. 걱정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당연히 이거 둘 다 답이 아닙니다. 질문을 제대로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해야 될 영역 같은 거를 퍽 새롭게 제시해줘요. 정확한 질문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챗GPT만큼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던져주는 친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챗GPT가 엄청나게 틀리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챗GPT와 관련해서 요즘에 주로 많이 논의되는 것이 이렇게 AI 시대가 되면 직업 중에 많은 것들이 없어진다. 이런 논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거는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해서 할 생각의 방향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챗GPT가 많은 것들을 대체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노동시간을 줄이고 우리의 삶을 더 나답게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놀이, 여가 이런 것들을 확장할 수 있으니까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죠. 그러면 논의의 핵심의 하나는 뭘까요? 챗GPT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임금 또는 그거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노동의 대가, 사회적 부의 재분배의 문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예요. 앞으로 챗GPT와 같은 AI는요, 소유주가 우리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이 AI 시대에 우리가 짧게 노동하고 임금 많이 받고 그러면서 삶을 어떻게 하면 즐겨갈 수 있을지, 그 일종의 구조 만들기가 빅 이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따라서요, 챗GPT는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는 머리가 아주 좋은 그런 친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챗GPT라는 친구를 옆에 두고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해간다. 이거를 계속 상상하면서 이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갈까? 이것에 대해서 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우리 태도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탁 답을 드리면요. 대학교 1학년생, 관심의 폭이 굉장히 넓고 정보를 빨리 찾아내고 똑똑한 대학교 1학년생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딱 맞을 겁니다. 물론요, 앞으로 AI가 계속 발전할 겁니다. 이게 대학원생 수준으로 또 발전할 것이고 굉장히 박식한 박사의 수준으로 또 발전을 해갈 거예요. 하지만 현재는 대학교 1학년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요, 뿌려주는 정보가 부정확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방면으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든 척척 답을 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부정확성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가 이점일까요?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런데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 이럴 때 챗GPT는 기가 막힌 생각의 방향들을 키워드 가지고 톡톡 제시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용기에 대해서 오늘 내가 글을 써보려고 그래. 용기에 대해서 에피소드 하나는 떠오르지만 무슨 얘기를 쓸지를 잘 모르겠어. 용기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해 줄래?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점 3가지를 툭 던져주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자, 그러나 발상의 단초는 우리에게 제공을 하지만 그 용기에 대한 챗GPT가 얘기한 3가지의 내용이 각각이 다 아주 정확할까?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챗GPT는 우리의 발상에 도움을 주는 대학교 1학년 정도 박식한 학생이다. 이렇게 너무너무 나에게 고마운 친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챗GPT가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대학 리포트를 학생들이 챗GPT를 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채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어느 교수의 증언도 있었고요. 레포트 정도는 이제 챗GPT가 다 써줘,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이분들은 챗GPT를 제대로 써보지 않은 분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유료에 가입을 해서 긴 문장을 받으면 그것이 그대로 레포트가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무료 버전은 일단 텍스트 나오는 총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레포트를 쓴다면 A4로 뭐 2장 짧게는, 길게는 A4 10장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무료 버전에서는 써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레포트를 쓸 때 챗GPT가 레포트를 대신 써주고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레포트 쓸 때 챗GPT는 엄청난 도움을 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런데 얘는 쓸 줄 아는 사람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예를 들은 용기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넣었어요. 용기에 대해서 언급한 고대, 중세, 근대 철학자 3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정확한 답이 일부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 정말 기묘한 그런 답을 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중세 같으면 토마스 아퀴나스 나올 것이고요. 근대 같으면 하이데거가 나올 수도 있고 니체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백과사전보다는 어려운 질문을 해도 백과사전 수준의 답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정보를 얻어내는 데는 정말 유용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틀린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챗GPT를 이용한다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용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여러분들이 챗GPT와의 약간의 대화를 통해서 감을 잡은 다음에 조금씩 책을 읽어준다든지 인터넷에서 백과사전류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해줘요. 그러면 무엇이 틀리는지 무엇이 맞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챗GPT를 이용하시면 아주 훌륭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과 관련해서는 어떤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일단 최근의 한국 책에 대해서는 챗GPT가 전혀 무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낸 책 김미칸의 거인의 노트의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 주세요 하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제 책은 아직 챗GPT가 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이미 예고됐지만 챗GPT는 최소한 1년 이상 옛 버전의 지식만을 소화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책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불행하게도 한국 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습관에 대한 한국에서 출간된 책 5권을 소개해 주세요 하고 챗GPT에 쳐넣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책들이 마치 책이 있는 것처럼 주르륵 나와요. 이거 교보나 알라딘에 들어가서 책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전을 제외한 책들에 대한 소개를 챗GPT를 통해서 받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책 요약도 우리가 책을 읽기 전에 그 책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서 쭉 개요를 본 상태에서 책을 읽으면 책 읽기가 훨씬 수월해지잖아요. 책 요약에 대해서도 의존하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책이 아니면 여러분들 책 요약이 부정확하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한국 책 불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2021년에 나온 한국 책도 정확하게 히팅하는 책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책 자체를 엉뚱하게 판단하고 소개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이 오류를 조금 줄이려면요.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구누구 저자의 무슨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보세요 하고 챗GPT에 쳐넣으면 이 책에 대해서는 히팅률이 높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책은 완전히 엉뚱하게 알고 있네. 그러면 그 책으로부터 요약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 책에 대해서는 챗GPT가 알고 있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3가지로 요약을 해주세요 하고 먼저 크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약 내용에 뭔가 키가 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러면 그 책의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하고 추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3개로 요약된 것의 구체적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을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책 내용 요약에도 도움이 돼요. 물론 제한됩니다. 챗GPT가 정확하게 소개할 수 있는 책들은 대체로 고전류에 속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거나 한국 책 중에서도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유명한 책들, 이런 책들은 여러분들이 책 요약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일 겁니다. 자, 제가 챗GPT는 대학 1학년 정도 정보력이 아주 좋은,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막 정보를 검색하고 이런 능력이 아주 좋은 그런 정말 지적으로 도움이 되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틀리는 것이 많으니까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전제로 해서 챗GPT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단계 3단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챗GPT를 먼저 이용해서 거기서
거기에서 전부 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발상에서부터 출발을 하시기를 권해요. 그래서 내가 용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저는 우선 인터넷을 통해서 백과사전류를 봐주시기 바라요. 철학사전 같은 것을 보면요, 용기와 관련해서 어떤 핵심 논자들이 있는지, 또 용기의 철학적 개념과 관련한 포괄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책을 봐야죠. 용기에 대해서 나온 책들을 쭉 서치를 해서 그 중에 한 권 내지 2권 정도 설정을 해서 먼저 책을 브라우징 읽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챗GPT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선별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용기에 대해서 선별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챗GPT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기에 대해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대 철학에서 언급한 철학자들을 알려주고 그 철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질문을 넣어봅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니체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세 명이 용기에 대해서 쓴 내용은 간단하게 챗GPT가 먼저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용기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대로 치시면 돼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용기의 개념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봐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상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챗GPT를 치고 답을 보시면서 필요한 키워드를 쭉쭉 메모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공부한 거, 그리고 AI인 챗GPT를 통해서 얻어낸 정보들을 믹스해서 용기에 대한 고대의 생각들, 중세의 생각들, 근대의 생각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것들을 서서히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정도로 용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이제는 내가 심화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책을 조금 더 찾아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자, 어떤 느낌이에요? 챗GPT가 나의 공부의 친구가 된 느낌이죠. 자, 그러니까 1단계는 뭘 한다? 우리가 챗GPT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 공부를 한다. 이게 1단계예요. 2단계에서는 챗GPT를 이용해서 발상의 다양성, 그리고 여러 책을 읽지 않으면 취해낼 수 없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책을 봐도 잘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챗G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세 번째는 앞에서 책 읽은 거, 챗GPT에서 얻은 내용, 이것들을 제가 챗GPT도 메모하면서 보시라 그랬잖아요. 메모를 쭉쭉 하면서 본 것을 이제는 자기식의 생각으로 종합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테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333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합니다. 메모한 것을 종합해서 이제 노트북을 펴고 용기에 대하여 라는 제목을 쓰시고 여러분들이 키워드 메모한 것을 쭉 넣은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독특성을 그 안에 추가를 해서 뒤에 있던 내용을 앞에 옮기기도 하고 새롭게 발상되는 것을 추가적으로 입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용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최종 정리하는 것이죠. 종합하자면 제일 앞에는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은 백과사전 또는 독서 등을 통해서 스스로 갖춘다. 챗GPT의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챗GPT에게 포괄적인 질문을 해서 정보를 얻어내고 메모하셔야죠. 또 그 얻어낸 정보 안에 들어가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또 챗GPT의 도움을 받으시고 메모하시고 자, 그러면 개요 파악한 거 챗G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낸 정보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책을 좀 더 읽어서 키워드 메모를 많이 했다고 가정을 하면 세 번째 단계 그것을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333의 법칙으로 여러분들의 용기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내용을 정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챗GPT를 이용하실 때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3단계를 꼭 거쳐서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챗GPT를 이용하실 때요. 챗GPT는 이공계통하고 IT에 굉장히 오리엔티드 된 그런 AI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T 용어들 우리가 책이나 이런 거 보시다가 또는 기사 읽다가 IT 용어, 약어 이런 거 나오면은 읽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거는요 질문을 넣으시면 비교적 정확한 답이 나와요. 그리고 현재 IT 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챗GPT의 강점은 그
설명이 상대적으로 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전문 용어가 또 나와서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챗GPT에서 또다시 질문을 하면 답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공계통의 어떤 상식적인 수준의 지식이라든지 IT 계통의 상식적인 수준의 지식 이런 것들은 챗GPT를 이용하는 것이 현재 백과사전류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다. 요게 저는 챗GPT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유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의 세 가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은 대체로 자기계발 등에 엄청 관심이 많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자기계발할 때 챗GPT는 아주 유용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리 조금 공부를 해서 틀린 정보를 선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먼저 갖추시고요. 그 다음에 생각의 내용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드시려고 할 때 챗GPT를 이용하시는 거 아주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읽을 책을 챗GPT에게 물어봐서 선정해야지. 이거는 안 된다고 제가 딱 결론을 말씀을 드렸죠. 다만 유명한 책들은 그 책에 대해서 요약 정보를 질문만 잘하면 아주 잘 얻어낼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챗GPT를 이용하면서 공부가 좀 더 재밌어지고 우리가 얻은 지식을 제가 강조하는 메모 공부법을 통해서 나중에 결과물을 333의 법칙에 의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요. 여러분들 챗GPT와 정말 지적인 친구가 된 상태에서 자기 개발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해 가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